정당 지지도 한번 이어서 볼까요? 정당 지지도 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이렇게 세 당이 잡히고 있는데요. 자, 예, 세계 정당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국민의힘이 3% 2% 포인트 좀 좋아져서 35,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이 32였는데 다시 붙었습니다. 국민의힘 34,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33. 사실상 지난주도 이게 붙은 거거든요. 3% 포인트 격차는 격차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죠. 쭉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붙어서 오고 있네요. 예, 거의 뭐 한 두 달 정도를 오차범위 네. 이내에서 하고 있고 정의당은 이제 5% 1%씩 올라서 3, 4, 5 올라서 5%가 됐습니다. 네. 요렇게 나왔는데 자, 어떻게 좀 흐름을 봐야 될까요? 이걸 보시죠. 네. 어디 갔냐? 이거다. 예. 네. 정당별 호감. 호감이 간다. 응답 비율입니다. 예. 이걸 조금 화면을 채워서 보시면은 예,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34대 34로 완전 붙었습니다. 자, 예. 붙어버렸습니다. 지난 조사에서 30대 30인데 이때서 4%씩 4% 포인트씩 올라서 34대 34. 정의당은 19에서 20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34, 34, 20의 호감도를 보이고요. 그런데 정당 지지도는 두 정당은 비슷하죠. 두 정당은 아까 네. 보셨을 때에 이와 같이 34, 33, 그러니까 거의 같다고 봐야죠. 그래요. 예. 그런데 정의당만 호감도는 20인데 지지도는 5%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봤을 때에 이거를 한번 보시죠. 2022년 지금 23년이죠. 22년 4월 그죠? 네. 요때 국민의힘이 40일입니다. 좀 키울까요? 어쨌든 국민의힘 여기 국민의힘이 네. 40일입니다. 2022년 4월 보시면 뭐 기대감이 반영됐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겠죠? 어떻게 보면은 뭐 당선된 이후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 그러다 보니까 높게 있었는데 그 전에 조사도 보시면 2021년 4월에 34 그죠? 네. 7월에 38. 이야, 이 호감도라는 게 바로 큰 선거에 영향이 있더라라고 아하. 보셔야겠죠. 그 전에 한번 보실까요? 네. 2020년 6월에 조사했습니다. 이때 국민의힘 18. 그때 총선 후. 이 총선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50. 50이었습니다. 꽤 많이 차이가 났었군요. 총선 직후. 그 전에 그러면은 총선 2019년 10월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일 있었죠? 조국 장관과 관련된 아하.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이때도 민주당이 44, 50. 이 흐름으로 갔으니 당연히 총선은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던 게 맞는 거죠. 네. 자, 여기에서 큰 흐름으로 보셨을 때 선거하고 굉장히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동률입니다. 그렇다면 총선은 앞으로 이 조사가 언제 한 번 더 있을까요? 내년 초에 있을까요? 내년 초에 있을 때 봤을 때 그때 어느 정당이 치고 올라오는지 어느 정당이 확 빠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정의당은 지금 이렇게 호감도는 일부 높게 형성이 됐었는데 네. 그런데 이게 이제 투표로 반영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요거는 좀 따로 놔야 될 것 같고요. 두 정당 중에서는 과연 어느 정당이 확 치고 올라오는지가 총선에서 이기고 지고를 결정 지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아니, 여야가 치열하게 민생을 위해서 대결을 하고 있고 민생 정책의 경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해 보이는데 이제 김포 서울 편입론이 이게 좀 튀어나오면서 앞으로 전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봐야겠네요. 이게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예산 전국이지 않습니까? 특히 R&D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어제도 윤석열 대통령이 R&D 예산 여기에 대해 뭔가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의힘도 오늘 송원석 예결특위 간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완할 부분 R&D 예산 특히 연구원들 처우 관련해서는 뭔가 좀 보완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던데 보완해야죠. 좀 기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거를 좀
R&D와 관련해 가지고는 축소했던 예산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정상화해야 되겠다라는 게 많은 분들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가면 큰일 난다. 그럼요.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네. 뭐 일부 뭐 집에서 지원을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음, 굉장히 그 어렵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돼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서는 R&D 예산은 줄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느냐, 또 민생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정당 지지도도 많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인요한 혁신이 음. 이 부분 예. 특히 국민의힘은 어떻게 혁신하느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이거 좀 지켜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평가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정당 지지도에서는 별로 이제 드러나 보이는 거 아닌 것 같고 1% 예. 포인트 하락은 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지켜봐야 상황이다. 된다. 왜냐 지금은 저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반영이 될 정도면 뭐 지도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바뀐다던가 아니면 혁신이가 뭐 대단한 걸 좀 내놔서 국민적인 그 관심을 확 끌어준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아직은 지금은 약간 오히려 인유한 혁신이가 출범서부터 어떤 그 인유한 씨의 그 말에 대해서 그 저항감이 상당히 느껴지는 그럴게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아 시작부터 이제 삐그덕거리는 건가 오히려 저렇게 되면 힘이 저기 혁신이가 힘이 실리겠어 이런 어떤 그러한 그 뭡니까 우려 섞인 그런 국민분들의 시선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 더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국민들은 그런 것 같아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과연 혁신이가 힘을 받을 수 있느냐? 음흠. 그러니까 이 당내 이제 분란이 해소가 되는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좀 분란이 더 이뤄지느냐, 누가 싸우느냐, 뭐 이걸 좀 많이 보시기 때문에 예, 이게 뭐 예. 태도나 당의 분위기나 이런 걸 많이 보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조금 잡음이 이제 사라지는 그런 국면이고 예, 반면에 국민의힘은 낙동강 하류 세력 발언부터 해가지고 인요한 혁신이의 이 여러 가지 이제 발언, 그다음에 1호 안건이 대사면이라고 해서 이준석, 홍준표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보면서 이게 혁신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분당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오히려 나눠지는 게 아니냐 비윤, 친윤, 예. 찐윤 뭐 이렇게 막 나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예.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뭐 영남 중진 뭐 서울 출마해라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고 삼선 초과 금지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이제 국민적인 호응을 좀 얻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오히려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인유한 그 혁신위원장의 발언 자체를 굉장히 그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과도한 물갈이를 좀 해석해가지고 저항하고 있는 거는 네. 그거는 좀 별로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음. 요거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은 이건 뉴데일리가 의뢰해서 피플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조사한 겁니다.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네. 더 자세한 사항 중앙 선거여론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무선 ARS 100%로 조사를 진행한 건데 여기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분당시 지지정당. 더불어민주당이 쪼개져도 국민의힘보다 더불어민주당이 세다. 예. 그렇네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시 지지정당. 예.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이 좀 우세하죠. 우세하네요. 예. 그리고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많이 좀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21% 정도 먹는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하죠. 이 정도면. 예. 이 정도가 유지된다고 하면 이게 비례 투표까지 간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의석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예. 그렇죠. 지금 선거제도가 유지가 된다면 예. 비례정당의 힘을 또 무시할 수 그렇죠. 없겠죠. 예. 또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과 비반 이재명 신당 그리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만들어졌을 때는 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재미있는 거는 이쪽이 파괴력이 더 세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그러니까 비이재명 반 이재명 신당이 8% 전국 8%면 이게 지역구 득표라면 이거는 이제 없죠. 그 당선될 수도 없고 네. 그 선거비를 보전을 못 받아요. 보전도 못 받는다. 예. 그런데 이제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13.4%를 만약에 지역구에서 얻는다면 네. 이거는 이제 보전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준석 유승민 신당 쪽으로 더 지금 쏠림 현상이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은 그러면은 원심력을 좀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실제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요거를 가지고 해석 평가를 한다면 그와 같이 방금 말씀하신 이준석 유승민 신당은 네. 그분들이 그래요. 희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죠. 여론 흐름을 본다면 또 특히 공천 때가 되면 공천을 받지 못한 반발하는 또 세력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그렇죠. 비윤으로 이제 뭉쳐서 정말 그 세가 커질 것이냐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의 관심에 좀 지금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당이 어떻게 될까? 정말 신당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민주당과 좀 다른 분위기가 보인다. 그렇습니다. 자 여야 정당 모두 뭐 쇄신 또 민생 이걸 부르짖고 있지만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앞으로 달라지고 얘기를 할지. 자 비단장님께서 계속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보수 과표집 얘기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보수 과표집 됐습니까? 체크하고 가죠. 드려야죠. 네. 궁금해하셔가지고 예. 비단장님이 보수 과표집인데 왜 그거 얘기 안 하냐? 보수 과표집 문제다. 한국갤럽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수가 28명 많이 잡혀가지고요. 지난주보다. 과표집은 많네요. 지난주보다는 과표집 진보 26명 줄어들었는데요. 예. 지난주보다는 이렇게 됐습니다. 보수 응답이 더 늘어났다. 명수로 따지면은 330에 230이니까 100명 더 많이 정확히 96명 더 많이 잡혔고요. 네. 가중 처리하면 321대 234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가 좀 많이 잡혔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보수 과표집 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예. 어떤 의미입니까? 초반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여튼 찾아야 되는데요. 예, 예. 아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예, 예. 관심도 많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응답하는 사람 중에 보면은 내가 보수다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예, 예. 결국에는 그게 윤 대통령 지지율 뭐 어떻게 뭐 오른 그런 부분도 그리고 보수 과표집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 말씀하시는 게 보수가 과표집돼서 문제다라고 말씀하시면 네. 그건 여론조사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보수 과표집에서 문제다라는 건 보수가 많이 잡힌 이유를 설명을 해야지. 네. 그래야지 여론조사를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예. 보수가 많이 응답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응답을 많이 했다는 건 사실이니까 예, 예. 보수가 많이 응답했으니까 보수 쪽이 잘 나오겠지. 이건 뭐 당연한 예, 예. 생각이고.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죠. 네. 그럼 100명이나 보수가 더 많은데 네. 대통령 긍정평가는 왜 이렇게 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오히려 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보수 성향자들이 지난주보다 보수가 더 예. 많이 잡혔는데 불구하고 1% 포인트만 예, 예. 올랐다. 그러니까 그런 지지율이? 거죠. 여기 한번 보실게요. 음, 요 차트인데. 그걸 생각해야 된다. 예, 예. 그래서 그 일부 이제 유튜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그냥 네. 아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듣고 싶은 얘기만 하는 정치 평론가이지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보시는 분들은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여론조사를 소비하시는 분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네. 여론조사를 생성하시는 만드시는 분들이 전문가예요. 음, 우리가 밥을 하루에 5개씩 먹고 먹을 때 공깃밥 3그릇씩 먹는다고 요리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대식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걸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음, 여기 보수 진보를 보시면은요. 2017년 7월에 이 보시면은 보수 진보가 좀 많죠. 이게 2017년은 언제입니까? 탄핵 때 당선된 이후죠. 아니 탄핵 때 아닌가요? 2000 1월은 이제 탄핵 되는 상황이고 2017년 5월에 3월인가요? 예, 예. 당선이 이제 되고 네. 그렇죠. 5월에 당선이 됐죠. 2017년 5월 당선됐죠. 탄핵은 1월 때고. 네.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진보 성향자들이 많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 갤럽 조사 결과거든요. 보면은 갤럽이 의도적으로 보수를 많이 잡는다라고 한다던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때 보면 매우 보수적이 7, 약간 보수적이 20. 그러니까 합쳐서 27. 네. 아, 이렇게 이거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7이고 보수가 27, 25고요. 그다음에 진보가 37, 34입니다. 예. 그때는 내가 진보다라는 사람이 더 많았다. 그렇죠. 예. 왜 그러냐면 정권이 그때는 민주당이 잡았거든요, 이때. 음. 그리고 1월 때는 탄핵하고 막 이럴 때예요. 네. 그걸 보시면 됩니다. 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음. 너무나 단순한 이야기라 네, 네. 이번 볼게요. 2022년 1월, 7월 보시면 7월 한번 보시죠. 7월. 보수가 3% 포인트 더 많죠. 2022년 7월에 그 등장하고 나서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긍정 막 빠질 때예요. 네. 그때 보수가 30, 지금 27입니다. 자 보셨죠? 10월 평균 보실게요. 지금 30, 26입니다. 별 차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2022년 등장할 때 대통령 긍정률 네. 50까지 나왔어요. 55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근데 지금은 30 나오죠. 그렇죠. 이게 보수 과표집 때문에 대통령 긍부정에 영향이 있거나 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보수 성향자가 단기적으로 많이 잡혔을 때에 네. 왜 그런데
대통령 긍정 긍부정에 큰 영향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가. 오히려 오히려. 그러면은 대통령실에서 그거를 이제 긴장을 대통령실이 해야겠네요. 긴장을 해야죠. 어. 보수 성향이시라는 분들 중에도 일부 빠지고 있다라는 거를 한번 잡아야 되는 것이고 정당 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자꾸 보수 과표집 때문에 문제다. 어떤 조사 기관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잘못된 주장이에요. 여론조사를 잘못 보시고 있는 겁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중도 성향자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보면 보수 성향이시라는 분들이 조금 많은 게 그 사실은 정상이고 진보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대로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대로 아주 많지 탄핵 때 않았는데 이때 좀 많이 이때 보시면은 응답을 했다. 이때 보시면 많은 거예요. 이게 중도보다 진보가 많죠. 네. 이때 진짜 많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수 마이너스 진보에서 내 스코어를 따질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진보가 좀 많을 때입니다. 보수 진보에서. 네. 이럴 때 지금 보시면은 문재인 정부 초반입니다. 아하. 그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장기적인 보수 진보가 여론조사에 잡힐 때 네. 하나는 장기적인 파동을 그릴 때가 있고요. 또 하나는 단기적으로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읽지 않으면 이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수 과표집이다라는 말 자체가 네. 사실 이상한 말이에요. 과표집이라는 건 그거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과표집은 일부러 그걸 많이 잡는 일부러 편향이 보수만. 발생했다. 예. 진보라고 하면 끊어버리고 예. 보수만 많이 잡고. 그렇죠. 바이어스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네. 어떤 형태로든지 보수 성향자를 많이 잡기 위해서 편향이 개입돼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지지율 좀 잘 나오게 그렇죠. 보수만 많이 예. 물어봐서 그건 아니다. 이걸 한번 보시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똑같이 보수 성향자가 30, 31대에 과연 대통령 긍정률이 어떻게 변했는지 대통령 긍부정률은 굉장히 크게 탄력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런데 진보 보수는 이와 같이 비탄력적이죠. 네. 이런 것들을 네. 크게 파동을 그리면서 좀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비단장님이 말씀 주셨는데 예. 비단장님 잘 알고 계셨네요.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수 과표집인데 문제라는 말보다 보수 과표집인데도 윤통 지지가 저 정도다라고 말하고 싶었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 말씀을 예. 잘못 생각했는데 비단장님은 잘 이 상황을 알고 계셨어요. 비단장님은 정확히 보셨습니다. 네, 정확히 보셔가지고 예. 보수 그런데 이제 과표집임에도 과표집은 불구하고, 아니고 과표집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응답자 중에 샘플을 잡아봤더니 보수가 보수가 더 많은 상황인데도 네. 그런데도 대통령 긍정률은 이와 같이 묶여 있다라고 평가하셨다면 그건 정확히 그렇죠, 보신 그렇죠. 겁니다. 아주 정확히 보신 거예요. 전문가시네요. 예. 비단장님. 그러면은 관심 있게 보신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사실은 이게 이제 계속 얘기가 들어다 보니까 말씀 한번 드린 건데요. 비단장님이 정확히 잘 아시고 있었다. 예. 라고 정리를 하고 아니 그렇게 네. 관심 있는 그 시청자분들 우리 오마이 TV의 시청자분들 중에 뭐 회원인가 그런 것도 있나요? 그런 회원분들이 네. 만약에 여론조사에 대해서 진짜 궁금하신 게 있다. 그러면 제가 어디 뭐 카페 빌려서 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직접 오시면 제가 커피 한 잔 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마이 TV 이 여론조사에 대해 예. 묻고 응답하는 시간 한번 오프라인에서도 한번 기획을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궁금하신 자, 거 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좋습니다. 비단장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게 비단장님 말씀 주셔서 저희가 설명을 드려서 아마 비단장님과 좀 다르게 생각하신 분들이 또 설명을 들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자 이게 나야님도 말씀을 주고 계신데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설명해 드릴지 정당 지지도랑 선거 결과는 관계가 없다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저희가 신당 얘기 하면서 얘기했는데 정당 지지도랑 선거 결과 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뭐 간에 관계가 있겠죠. 당연히 있죠. 있죠. 예. 일단 저기 비단장님께는 제가 한번 네. 하트 한번 그려드려야 되는데요. 네. 하여튼간에 그 정당 네. 지지도는 네. 관계가 있습니다. 굉장히 관계가 밀접하죠. 있다. 밀접하다. 네. 그리고 호감도 역시 굉장히 밀접합니다. 또 봐야 될 거는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긍부정 평가를 아주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요. 그게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프레임이 더 세게 작용하느냐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저 어딥니까 강서 보선을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이런 류를 더 보시면은 좋죠. 왜냐하면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가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친 것은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강하게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 요 흐름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이게 정당 지도는 되게 비슷하지 않습니까? 양당이. 그렇지만 그 이와 같이 투표 결과를 보면 대통령 긍부정이 더 가깝죠. 가까운 건 이 프레임, 즉 대통령 국정에 대한 평가 프레임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 힘이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그렇죠. 뭐 언행과 여러 가지 모습에 따라서 여론이 작용하고 있다. 선거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혁신위를 띄우거나 말거나 네. 그거보다는 대통령이 바뀌는 거, 국정기조가 바뀌는 게 여당한테 유리한데 바뀌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국민의힘의 지지도 어떻게 나오든 뭐 그렇죠. 지금은 대통령이 예, 어떻게 예. 하고 지지도가 어떻게 하는지 그게 중요하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지금 총선에는 네. 몇 가지를 더 보셔야 돼요. 뭐 해봐야 됩니까? 몇 가지를 더 보셔야 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너무 깊숙이 들어가는 내용이라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얘기를 할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게 보수 성향자의 예. 패턴이 지금 쏠림 현상이 있는 건지 아니면 보수 성향자가 이탈을 묘하게 한 건지 그 이탈은 이제 지지 배반 투표라고 하는데 네. 그 배반 투표가 나온 건지 아니면은 그러면은 쏠림 현상이 있다라고 봐야 될 건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약간 어렵죠. 어렵다. 그게 이제 대통령 긍정률보다는 네. 살짝 더 얻은 것 같은 효과가 나오죠. 예. 그 한 3-4% 포인트의 득표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네. 다음 만약에 이게 격전지에서 붙었을 때 3-4% 포인트는 큰 거거든요. 그렇게 간다. 요거입니다. 그래서 정당의 기본적인 펀더멘탈을 보실 때는 정당 지지도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어디 갔냐? 호감도도 봐야 된다. 어디 아까 갔습니까? 봤듯이 예. 이 선거 앞두고 예. 선거 후에 선거 이런 앞두고 모습. 호감도가 낮았을 때는 이거를 해결이 안 돼요. 호감도가 낮으면 다른 걸로 굉장히 큰 걸 때려야 되는데 잘 해결이 안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코로나를 등에 업고 네. 총선을 뭐 이겼다라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2020년에. 네. 그런데 그 얘기도 맞기는 하죠. 맞기는 한데 기본적으로 호감도가 낮지 않았어요. 그거는 보셔야 돼. 이게 아니구나. 이걸 보셔야죠. 네. 당시에 여기 요 호감도 34. 그리고 정당은 이번 주에 요거죠. 네. 정당은 요거. 다시 34대 33으로 붙은 거. 요거 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 프레임이 강화됐을 때. 그러니까 요 프레임은 근데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민주당도 이 대통령 직무수행 긍부정 평가의 프레임이 총선을 다시 확 들어갈 것인지 아닌지 요건 다시 봐야 돼요. 그래요. 그래서 보면서 진교훈 주목을 해봐야 후보가 되고. 네거티브 거리가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진교훈 후보 진교훈 후보 예, 강서에서 음. 그러니까 이게 먹힌 거죠. 아. 대통령 저 뭡니까 심판론 심판론이 먹혔는데 먹힐 수 있었던 건 그겁니다. 음. 그런데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는 프레임 조정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해서 전략 구사를 해야죠. 그래요. 참 오늘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제 비단양님, 이계나연님 댓글로 많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도 우리 김봉신 메타보이스 이사님과 함께 여론조사 내용을 또 정확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